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 실행 직후에 겪는 그 놀라운 감정 변화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의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진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봐야겠네요.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가 구조된 한 고등학생의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뛰어내리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탔다고 해요. 그렇죠. 그 전까지 보였던 위로 문구 같은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고요. 그 학생이 남긴 말이 이 영상의 핵심을 딱 관통합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죽고 싶다는 충동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죽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지극히 일시적인 충동에 가깝다는 거죠. 아, 일시적인 충동이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사례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워낙 자살 명소로 알려져서 관련 연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곳이죠. 67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수면에 부딪히기까지 약 4초가 걸린다고 해요. 투신자의 98%가 사망하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2%는 생존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그 생존자들을 인터뷰해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뛰어내린 직후 그 4초 동안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내뱉는 첫 마디가 대부분 맙소사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이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가슴을 치네요. 그 4초라는 작은 시간이 모든 걸 되돌려 놓은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추적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95% 이상이 다시는 어떤 형태로든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95%나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그 4초의 경험이 평생의 관점을 바꿀 만큼 강력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충동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의 충동만 넘기면 삶의 의지가 다시 고개를 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죠. 집단 괴롭힘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했던 14살 중학생 이야기요. 저도 기억이 나요. 창문에 매달려서 저기요, 저기요라고 외쳤다고. 네, 맞아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결국 힘이 빠져서 추락사했죠. 그 짧은 순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던 겁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자살 충동이 우리 시야를 극도로 좁히는 터널 시야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터널 시야로? 네. 그 터널 안에 갇혀있을 땐 다른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즉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넓은 세상이 다시 보이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게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워싱턴의 한 다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자살 방지책을 설치했더니. 네, 그때 비판 여론이 엄청났다고 해요. 여기서 못하면 다른 다리 가서 뛰어내릴 텐데 세금 낭비 아니냐고요. 사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충동이 그렇게 강하다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시도하지 않을까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데이터를 추적해보니까 그 다리에서의 자살 시도가 줄어든 건 물론이고 도시 전체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거예요. 정말요? 다른 다리로 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사람들은 다른 다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살 충동이 특정 장소와 그 순간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는 지극히 충동적인 행위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그 순간에 막아주니 그 충동이 가라앉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순간을 막는 것이 결국 생명을 구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왜 유독 한국 사회는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할까요? 정현채 교수는 그 원인을 아주 의외의 지점에서 찾더라고요. 바로 조선 왕조의 유교 문화. 네, 저도 그 분석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교수의 주장은 유교가 본질적으로 내세관,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는 현세 집착적인 사상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돈, 사회적 지위, 좋은 차, 넓은 아파트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물질적 성공의 사다리에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을 패배자로 낙인 찍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유교 문화가 현세 집착을 낳았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근데 동시에 유교는 가족 공동체나 어른에 대한 공경 같은 긍정적인 가치도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런 끈끈한 사회적 연결망이 오히려 과거에는 자살을 막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수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요.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서로 보듬어주던 공동체 문화는 현대화 과정에서 거의 해체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체면과 남과의 비교 같은 유교의 부정적인 유산, 그리고 서구에서 들어온 무한 경쟁의 압박뿐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사라지고 압박감만 남은 사회. 정말 뼈아픈 분석이네요. 네. 그래서 교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개개인의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그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교수가 자살을 생각하던 30대 여성에게 7시간에 걸쳐 답장을 보내서 마음을 돌리게 한 일화가 나오죠.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맞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믿음에 호소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죠. 네, 저도요. 보통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설득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교수는 오히려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주장이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과학적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사체험, 사후 생존자 연구, 이런 5가지 근거 중심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강조하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그 30대 여성이 마음을 돌린 것도 이런 팩트 기반의 접근이 더 큰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일 거라고 분석하고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자살 후에는 그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지옥 같은 개념과는 다르다고 했죠? 네, 교수는 제도권 종교에서 말하는 유황불이 끓는 그런 지옥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과 절망, 그 암울한 환경이라는 상, 즉 이미지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고 설명해요. 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는 이걸 자기가 만든 악몽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절망과 고통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낸 영화를 무한 반복해서 보는 스크린 안에 갇히는 거죠. 누가 벌을 주는 외부의 지옥이 아니라 내면이 만들어낸 영원한 감옥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니. 그게 어쩌면 외부에서 만든 지옥보다 더 끔찍하게 들리네요. 벗어날 희망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 고통을 영원히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남겨진 이들의 고통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자살은 결코 혼자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지인분이 20년 전에 딸을 자살로 잃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끼리 그 이야기를 절대 못 꺼낸다고. 네, 그 고통은 수십 년간, 어쩌면 평생 이어지는 거죠. 결국 죽음 이후가 스스로 만든 고통의 감옥이라면 살아있을 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교수가 죽음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결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면 반대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한 고등학교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1년간 12번에 걸쳐서 죽음 교육을 진행했다는,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디자인해보거나 사후세계에 대해 토론하고, 주제도 굉장히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한테 무슨 이런 걸 가르치냐고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교육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년간 이 교육을 지속했더니 그 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같은 문제들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유한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도 키워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 거죠. 교수 본인도 중학생들에게 강의한 뒤에 자살을 생각했던 학생한테서 편지를 받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자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의를 듣고 그 마음을 버리게 됐다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수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을 소개합니다. 아, 그 유명한 공식. 절망 이꼴 고통, 예치, 의미 말이죠. 네, 아무리 큰 고통이 닥쳐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낸다면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랭클 박사 본인의 삶이 그 증거고요. 교수는 이런 의미를 찾는 건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 주변 사람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애둘러 말하지 말고 너 혹시 자살하려고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괜히 그런 질문을 했다가 상대방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거나 자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점을 걱정하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내 고통을 이만큼 심각하게 알아봐 주는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계기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죠. 특히 소중한 물건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평소와 달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건 그냥 넘겨선 안 될 중요한 위험 신호라고도 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자살을 겪은 유가족에 대한 조언도 있었죠. 우리 사회는 보통 그런 아픔을 감추고 쉬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는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붕대 안에 계속 감춰두면 곱는 것처럼 드러내고 햇볕을 쬐어야 치유될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죠. 네, 이걸 감추지 않고 드러냈을 때 사회로부터 편견이나 냉대를 받지 않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자살 유가족 걷기 대회가 좋은 예입니다. 수만 명의 유가족이 모여서 세상을 떠난 가족의 사진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함께 걷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죠. 거기서 한 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이건 암이나 심장병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살을 특정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뇌의 질병과 같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해요. 그럴 때 유가족들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도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연채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자살이라는 선택의 이면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죽음 직전의 후회라는 충격적인 진실부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그리고 죽음 교육의 놀라운 효과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7년간 승려로 수행했던 분이 있었는데 환속 후 힘든 상황에 부딪히자 이대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17년간 마음을 닦은 수행자조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자살 충동이 특정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취약성임을 부려줍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보실 점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을 탓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한 개인이 삶의 의미를 잃고 극단적인 고립감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진정한 예방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